노란 거 사지 말고 그냥 색 없는 거 있죠, 요새는. 그 노란 거 그것도 섞으면 안 돼, 이제는. 옛날에는 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흑판 한번 보세요. 이게 뭔 자죠? 풀초자죠? 그러면 밑에 거만 하면 뭔 자예요? 풀을 즐기면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약이란 말이야, 약. 풀을 많이 먹어요. 채식을 많이 하라, 채식을.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소다, 소, 그래. 워낙 제가 채소를 많이 먹고 나물을 많이 먹고 하니까 우리 아빠는 소 여물 먹듯이 먹는다 그래. 그 대신 제가 피부가 곱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피부가 곱습니다. 한 아이는, 큰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진주에서 하숙을 시켰는데 그 하숙집에서 음식을 참 우리가 그 먹이면 안 된다는 것만 자꾸 잘 먹인다고 고기를 먹인 거라. 그러니 큰 아이만 막 얼굴이 두들두들해요. 그래, 그 참 오래 걸립니다. 그 벗어지려면 한 7년 넘어 걸릴 거라. 한 번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섬유소가 많은 것, 반찬 남기지 말고 채식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소채, 과채, 근채. 소채는 뭐요? 잎줄기 먹는 것, 잎줄기 먹는 것. 그 다음에 과채는 열매 먹는 것, 근채는 뿌리 먹는 것. 그러니까 그걸 또 먹되 우리 주부들은요 아주 컬러풀하게 짜요. 총천연색으로 온갖 색깔이 고루 조화되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식단을 이상하고 괴상한 걸로 바꾸지 마도록. 기발한 식단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혀 전에 안 사먹던 거는요, 사먹지 말아요. 엉뚱한 걸 골고루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막 이상한 걸 사오면 안 됩니다. 그 건강이 깨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장수국이 있는데 그 파키스탄에 가면 훈자마라고 해서 훈자마 들어보셨어요? 그 훈자마는 평균 100살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130세 이런 분들이 많고 120세는 거뜬히 다 사는 사람들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100살 되는 노인이 하루에 약 90리 되는 길을 왕복을 해요. 짐을 지고 산비탈 길을 90리 갔다 90리 오는 거라. 그래 갔다 와서 또 일을 하고요. 놀라운 것은 치약도 없고 칫솔이 없어요. 100살이 됐는데 이가 하나가 충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영국하고 그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가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쪽 사람들을. 그래서 그 리포트를 제가 좀 들어 읽어보고 참고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음식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부분을 껍질을 채 먹어요. 물론 농약은 안 칩니다. 그 사람들은요. 껍질째. 그래서 그렇게 살면 120살이 정상이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농약을 안 치고 하면 120살, 그러니까 60살까지 전반전이라면 60살이. 60살 넘으면 이제 후반전이고. 그리고 그 껍질 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 그 사과 같은 거, 배 같은 거 깎지 말고 먹는 게 좋아요. 워낙 지금 농약을 많이 치니까 그걸 뭐 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깎아도 흔들립니다. 물관을 타고 쏙쏙 다 들어가요. 농약이 묻어 있으면 뭐 깎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웬만하면 과일 껍질이 참 제가 맛을 느낍니다. 껍질에 맛이 있죠. 어릴 때 어른들 깎으면 깎는 껍질 그거 주워 먹는 재미가 참 있었는데 지금은 껍질 잘 안 먹지만은. 그리고 이제 쌀도 너무 깎지 말고 그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자연식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첫째, 크고, 이래 보세요. 크고, 흔하고, 값싸고,
많은 거, 그런 거 많이 잡숴요. 그리고 뭐 있어요? 예? 예, 호박부터 나옵니까 또? 물론 호박은 참 좋습니다. 무, 배추, 예, 예, 시래기. 경상도 사람들은 막, 너무 발음을 세게 해가지고 쓰레기가 되어버렸나. 시래기. 무 이파리를 시들시들하게 시들큰 거, 시들시들하게 해가지고 말린 거, 그 시래기 참 좋은 겁니다. 무 시래기. 배추 시래기,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우거지국이죠, 우거지국. 그냥 굉장히,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해요. 머리도 맑게 하고, 피를 맑게 해요.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채식은 많이 해야 됩니다. 채식을 하면서 너무 작게 하면요, 영양실조에 걸려버려요. 모자란다고. 채식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식이 안 됩니다. 과식 되질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고 귀하고 까기가 까다롭고 비싸고 이런 건 조금 먹어야 돼요. 꼭 한국 사람들은 막 비싸고 좋고 그런 막 그 많이 먹어버린다고. 그건 다 병이 됩니다. 그런 건요. 언제나 크고 많고 흔하고 값싸고 이런 것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제철에 제 땅에서 난 걸 이제 먹는 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겨울에는요, 수박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 겨울에 수박을 뭐하러 먹어요, 그러죠? 소변하러 가기도 추운데.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건 먹으라고 하나님 내놓은 거라. 그렇죠? 수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겨울에는 먹어야 될, 진짜 겨울에는 감입니다, 감. 밀감 말고 감. 우리 산청감.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산청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영감은 감도 아니라요. 이게, 아니, 진짜입니다. 흙이, 이 산 밑에 이 흙이 아주 기름진 흙이거든요. 큰 산 밑에 흙은 전부 부엽토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약초가 재배되는 그런 땅에서 만든 감이 제일 맛이 있습니다. 떫은 감도 저쪽 단감보다 맛있어요. 지리산 떫은 감이 저 바깥 세상에 단감보다 더 맛이 있다고. 제가 사천 쪽에 가서 5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쪽에 감하고 이 지리산 감하고 감 맛이 비교가 안 돼요. 그쪽엔 감 한 번 베어먹다 다 집어던지다 맛이 없었어. 감이 비타민C가 얼마나 많으냐? 밀감에 15배 좀 있습니다. 사과에 한 30배 있어요, 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겨울 되면은 비타민C가 부족하고 감기가 많이 걸린다. 그래 싶으니까 감에는 감기다. 감기는 감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을 많이 드시는 거라. 감도 많이 팔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신다고. 여러분 그 영국이라는 나라 가면은요, 안개가 많이 껴요. 그리고 습하고 날씨가 춥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통 관절염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아스피린이 나오는 거라. 그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데기에서 나온 거거든, 버드나무. 영국 사람들이 그래 신경통에는 그냥 버드나무 껍질 달여 먹으면 좋다. 영국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 오래 해오다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아스피린 성분이 거기 들어있는 거라. 거기서 가공한 게 그 아스피린입니다. 버드나무 껍질. 지금까지 약학계에서 약의 세계에서 아스피린보다 더 안정된 양약은 없다 그래 아직은. 그만큼 좋은 약. 이건 전부 자연에서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병이 있는 곳에 그 약도 마련해놨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음식 자체가 정말 약이 되게. 그건 채식이죠, 채식. 그렇게 잡수시더라고. 그리고 고기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잡수요. 안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고기 일평생 동안 한 점도 안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가 먹는 콩, 깨, 그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깨 같은 거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참깨 같은 거. 그건 다 양념으로 먹는 것에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아주 좋은 음식물들이라. 이런 것을 잡수시고, 고기를 만약에 많이 먹으면은, 이런 성질이 나빠집니다. 고기 속에는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그 리신은 사람을 성질을 사납게 만들어요. 그래도 재직할 때 또 고기 먹고 싸우고, 또 이제 방해할 때 또 불고기 먹고 싸우고 하지 말고, 노예할 때 또 막 불고기 파티하고 해가지고 막 대판 싸우고 하지 말고.
고기를 먹으면 사나워져요. 여러분, 모든 고기 먹는 개는, 동물은 다 사나워요. 개는 잡식성이거든? 누룽지 주면 누룽지 먹고,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개를 고기를 주면요, 사나워져요, 개가. 개를 오래 길러본 사람들은 이런 거 느낄 거라. 그 주인 성질하고 개하고 성질이 비슷해요. 아세요? 그 주인이 순하고 친절하고 그러면요, 개도 따라 그래요. 근데 개가 주인의 인격을 닮은 게 아니고 음식이 비슷하거든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요. 나는 실험을 안 해봤는데 누구 한번 해볼 처음 해봐요. 강아지를 똑같은 거 한 백 새끼 시장에서 똥개 그 강아지 2마리 사와요. 그래 한 마리는 집 이쪽 모퉁이에 매놓고 맨날 누룽지만 줘요. 그래 한 마리는 늘 고기 죽은 거 뭐 어디 썩은 거 다 고기만 갖다 주워서 먹여봐요. 그 1년만 먹이면요, 누룽지만 먹고 큰 개는 도둑놈들하고 꼬리치고 뭐 아무 보고만 지저도 없이 꼬리치고 반갑다 그런다고. 그런데 고기만 먹은 개는요, 난 이제 주인도 고기로 본다고. 주인이 지나가면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막, 주인을 보고, 구수해 보인다. 그러니까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식동물은 다 사납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식동물은 다 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을 줘서 먹게 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혜가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공부도 잘하는 비결이고 피부가 좋아지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암이 안 걸리고 피가 맑아지고 온갖 좋은 것이 채식 안에 들어있다면 기본 상식인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저도 처음에 이거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다퉜어요. 집사람은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여자가 무슨 자꾸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자기도 고기를 안 반다 그래요. 별로. 한 2점 먹으면 그만 재미없어 그래요. 저도 고기를 먹기는 먹습니다. 1-2점씩은 먹는데 그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 있는 것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 사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뭐 돔하고 굴비, 그건 좋은 거죠. 좀 비싸긴 하지만 그게 좋은 거야. 동태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뭐 뱀장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개고기 그건 뭐하러 그리 먹습니까? 이상하게 그 한국 사람들이 말이야,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반갑다고 꼬리치고 그런 것 같다고 탁 떼자 먹는다고. 어떻게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 프랑스 같은 데 가면요, 프랑스 파리 올드시티 안에 아주 멋지게 보석같이 따듬은 그 도시가 한 250만이 사는데, 개가 100만 마리라. 개가. 같이 갔던 분이, 야, 파리는 개판이다. 얼마나 개가 많은지, 개 공동묘지가 파리 시내에 있어요. 개 나이트 클럽이 있고요. 개 옷 패션쇼를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보신탕 끓여 먹는 거 보면요, 야만인이라 그런다고. 그게 건강에 좋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좋습니다. 그 건강에 좋으면 한국 사람이 제일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결핍,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할 때, 그럴 때는 소나 개나 영양이 보충되니까, 일단은 좀 도움이 되죠. 지금은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쪽발도 안 갈라졌고, 뒤색인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너무 먹지 마세요. 제가 한두 번 그걸 먹어봤는데, 좀 모르겠어요. 부드럽다고 다른 것보다 덜 질기다든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체가 무슨 맛은 있는 거 아니고, 하나 맛이 없는 고기이기 때문에 양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때문에 그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쇠고기도 그렇게 양념해 먹어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양고기를 만약에 개고기처럼 그렇게 해서 양념해서 먹어봐요. 굉장히 맛이 있다고. 그건 돼지고기도 맛이 있어, 그 정도면. 그건 양념 맛이지, 개고기 그 자체에 무슨 맛이 있는 건 아니라. 이야기가 뭐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제가 이 음식물과 건강, 성서적, 레위기적 건강, 그리고 오늘 현대 오염 환경, 이런 문제까지 정리해서 곧 아마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청소년들 그 가공식품들 먹으면 안 돼요. 라면을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과자든지 과자 거의 다 해독이 많이 들어있으면 해가 많아요. 그는 최소한 줄이고 집에서 간식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만은 웬만한 단독주택 옥상에는 그 채소밭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빵상자, 사과상자 그런 걸 갖다가 한 20, 30개만 이렇게 딱 사다가 거기다가 산이나 어디 들에 갔을 때마다 흙을 좀 부엽토 같은 좋은 흙을 담아가지고 거기 채소 씨를 사다가 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심어서 아침 저녁으로 물 한 번씩 주고 그리고 이제 모기장 같은 거 이래 덮어놓으면은 나비가 안 들어가면 벌레 안 먹거든요. 나비가 들어가서 알을 쓸어야 그게 애벌레가 돼서 갈라가 먹는 거니까 모기장만 하나 덮어놓으면 뭐 약 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 진짜 무공해 먹을 수 있는 거라. 그 시장까지 뭐 사러 나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집에서 실제 그 먹는 거 많이 안 들거든요. 한 가족 먹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빵 상자 같은 거 플라스틱 된 거 가면 매년 씁니다. 그거요. 그 재미도 있고 취미 삼아. 그 옥상 같은 데 그래 할 수 있어요. 저는 한번 그 시장에서 무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집사람이 내가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을 많이 하니까 되게 씻고 하는데도 김치에서 농약 냄새가 팍 터지라고 담아가지고 먹는데 다 갖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처럼 애기 다 낳았고 한 사람들이야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잘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학생들 앞으로 애기를 가져야 될 여학생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모든 발암 물질은요 거의 7, 80%가 유전인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인자에.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아기를 안 낳고 못 낳고 또 낳는데 기형이 많이 나와요. 기형이. 일본 같은 데서는 지금 낳으면서 사산되는 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에서. 사산, 그 다음에 이제 무뇌아. 뇌가 없이 아이가 태어나요. 뇌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게 이제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일본 국립암연구소 히라야마 박사의 보고서인데요. 그리고 기무라 박사하고 둘이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친 후에 그 고엽제 살포된 그 에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형아가 5.44%가 나왔어요. 5.44%. 그런데 그 고엽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0.43%거든. 기형아율이. 그런데 현재 동경의 기형아율이 얼마냐? 6.77%예요. 월남의 고엽제 친 곳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라. 동경 시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동경 시내가 깨끗하고 동경 시내에 흐르는 강물에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고기가. 그런데도 기형아율이 6.77% 나온 거라. 그 월남에 고엽제 친 것만큼이나 지독한 환경 가운데 산다면 또 서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거든 뭐 동경하고도.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제 얼마 안 가서 환경가치 집자리 같은 게 환경가치, 풍경가치가 굉장히 값비쌀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10년 이내로 도시에 비싼 게 아니고 지리산 근방이 더 비쌀 거야. 경치 좋은 곳. 이런 곳이 아주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통이 사무실 환경이라는 게 꼭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경치 좋은 데서 단말기가 다 처리해버려요. 다. 그런 쪽으로 온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듣고요. 빨리 이리 와요. 유턴이라고, 일본에서 다 일어나는 사실이거든? 아주 지식인들이 환경 쪽으로 돌아오는 거라. 좋은 환경 속으로. 유리박스에 사는 건 진력이 났다는 겁니다. 도시에.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파트, 데파트, 그 어떻게 삽니까? 그 안에서. 그 답답해서, 그게 사람 사는 환경이니까 그게 완전히 닭장이지, 닭장. 바탈이야, 닭장이지. 그래서 정말 푸르른 그런 전원으로 유턴하는,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본에 있는데, 한국 사회가 일본을 안 따라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따라가요. 한 15년쯤 차이가 나게 다 일본 따라간다고. 그럼 저는 뭐 진작부터 그냥 지리산에 진을 치고 있죠. 여러분,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지리산 못 옵니다. 13장, 14장은 그 한센시병 나았을 때 정절 예식이죠. 14장은. 15장은 성병, 유출병이죠. 여인들에게 자꾸 그 피나 그 농이 흐르는 그런 그 하혈하는 그런 유출병. 15장, 그리고 성병이 15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십시오. 16장은 속죄일과 대속죄일 교례가 나와요. 16장. 그건 참 잘 안 외워질 거라. 근데 속죄일과 대속죄일이 7월 달에 있거든? 그러니까 16장이니까 1, 7 합하면 7이죠. 1, 6 하면은, 못하면은.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십시오. 18장은 성도덕입니다. 성도덕. 그,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게 봐요. 18번이나 성도덕은, 그죠? 그러니까, 그래 외워놓으면 됩니다. 18장. 19장은 사회윤리 규범이 들어있습니다. 사회윤리 규범. 그것은 19살 되면 사회 나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윤리 규범이 들어있어요. 이리 보세요.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요즘 뭐 어디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사형제도 폐지운동 뭐 인권 어쩌 하는데 여러분요. 그 사람들 죽을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들은요. 인권이 없어요. 그건요. 근데 인권도 아니라. 그래서 죽을 죄는 빨리 죽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고 빨리 죽어야 죄 더 안 짓고 지옥이 좀 덜 뜨거운 데 가지.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죽이기 시작했으면은, 죽이라 한 사람은 죽이기 시작하면 죽을 사람이 덜 나온다고, 겁이 나서. 지금 미국이 왜 범죄가 자꾸 늘어나느냐? 감옥 환경이 너무 좋아요. 미국의 감옥 환경은 우리나라 중류사회에 생활한다고. 텔레비전 다 나오고, 일간지 다 나오고요. 침대에서 잠자고, 목욕탕 물은 다 따라 있고, 그 다음에 영양관리사가 있어가지고 철두철미 영양식을 먹이고, 그러니까, 웬만한 질병은요, 가서 2년만 있으면 다 난다 그래. 그리고 입원하는 거야, 입원. 그렇게 환경이 좋으니까 죄 짓는데 마음이 담대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큰 골시 덩어리입니다. 경비도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어떤 그 방면의 법을 정한 어떤 분들은요, 완전히 텐트에서, 죄인들을 갖다 철조망과 텐트에서 생활하게, 그런 감옥도 생겨서 지금요. 한번 방송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텐트 겨울에 추워 죽을 지경이고, 여름은 더워 죽을 지경이죠, 완전히. 죄를 지으면 저 들어간다. 그럼 못 진다는 거지.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일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특히, 임신매매범. 사람을 후린 자나 판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 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해방하는 자, 반드시 죽일 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 반드시 죽일 죄니라.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자기 부모를 해방하는 그 사람 안 됩니다, 그거는요. 자살을 미수자, 그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 거요. 그럼 크게 죽으려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자선을 베풀어서. 왜 그러냐면요, 자기 생명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얼마나 해야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라. 이웃 사랑하기를 뭐 같이? 제 몸을 사랑하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 몸 같이. 여러분, 자기 인생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도 귀한 줄 알지. 자기 걸 함부로 하는 사람이 남을 걸 얼마나 함부로 하겠어요.
자살이 참 나쁜 거라, 그게. 자살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가 집행까지 해버린 거죠. 응?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재판해가지고 집행까지 다 해버린 거라. 그럼 자기가 왕이지, 완전히.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 사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자살이 참 나쁜 겁니다. 그, 사형제도 폐지운동 그런 거 나서지 마세요, 그거요. 그런 거 더 강화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는 거, 죽이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는 거, 살리는 게 선이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게 선이지. 인간이 자비로운 척 하는 거, 인간을 위하는 척. 여러분, 인간을 위하는 척은 마귀가 제일 위하는 척 합니다. 네가 따서 말이야.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억세게 사람을 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사형제도 폐지하자는 것은 죄인을 갖다가 죄를 지은 사람을 두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아마 그거 사형제도 폐지해놓고 자기 죄를 지은 모양이지, 자기. 그래, 인권 하지만요, 그건 가치가 없는 얘기라. 설득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서구 사람들이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게 휴머니즘이라고. 별로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21장은 제사장들의 처신 규례가 나와요. 우리 목회자들 혹은 제사장들, 기독교인들이 다 제사장이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22장은 성물 관리법이 나옵니다. 성물 관리.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요, 함부로 관리하면 안 돼요. 교회 가서 기물 하나라도 함부로 관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 관리하다가 파손시켰으면요, 파손시킨 그 사람이 반드시 변상해야 돼요. 변상할 때는 원래 것보다는 20% 더 좋은 걸로. 그게 속건제래, 속건제. 그 파손해놓고도 전혀 변상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성물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걸 갖다가, 자기하고 싹 바꾸면요, 둘 다 그렇게 해줘라. 둘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하고는. 23장은 절기, 명절 그럽니다. 명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담겨 있고, 역사 안에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교훈 안에 교리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해마다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는 거라. 잊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마다 되풀이하는, 그걸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그러는데, 6월절을 얼마나 안 지켰냐? 요시야 임금 때까지 한 번도 안 지켰어. 요시야 임금이 비로소 지킨다고. 여호수아 이후에 아무도 6월절 안 지켜. 다윗도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가 없고 명절이 없고 기념도 기억도 기록도 없으니까 그냥 또 책도 읽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반드시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잘 지키고, 이것이 뭐 하는 건데 하고 물으면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성탄절이 되면 뭐 예수님은 어디 갔다 오고 산타크로스는 왔다 갔다 오고 이렇게 되면 그게 잘 못 되는 거라, 그게 다. 명절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입니다. 성막과 제단을 관리하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24반열로 나누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24반열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한 반열이 15일씩 근무해요. 15일씩. 그럼 참 중요하죠? 그래, 24반열 나누면 1년이 12달이니까 15일씩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몇 번째 반열이죠? 예? 아비야 반열이에요,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열 8번째 반열입니다. 8번째 반열. 그러면은,
이거 1월 달 상번이 있고 하번이 있거든요. 2월 상하, 3월 상하, 4월 상하. 그러면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4월 달 말번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네. 4월 말번 당번이라. 그러면 이 4월 말번 당번에서 5, 6, 7, 8, 9, 10, 11, 12 열이 나가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잉태해요. 세례요한을. 그렇죠? 잉태하고 예수님은 요 세례요한은 6달 뒤에 잉태하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6달에 여기에 예수님이 잉태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나라 달력으로 10월달 정도에 잉태했을 걸로 봅니다. 10월달 정도. 그러면 10월달에 잉태했으면 11, 12, 1, 2, 3, 4, 5, 6, 7월달에 나는 거라. 유대나라 달력으로 7월달에 나는데 유대나라 달력으로 7월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 거기 걸립니다. 아세요? 그럼 예수님 탄생한 날짜가 어느 때냐? 약 10월 초에 났다고 봐요. 거의 정확할 겁니다. 10월 초. 그 꼭 고집할 수는 없어요. 세례요한이 잉태하는 것이 사가랴가 그 당번 들어갈 때 그날 딱 잉태하느냐,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보면은 예수님 실제로 탄생한 날짜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0월 초 정도 될 거라. 10월 초.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그건 예수님 탄생한 날짜는 아닙니다. 그 로마에서 로마에서 동지를 지킬 때에 그 해가 이제부터는 지기 시작한 날, 해가 떠오르는 그 태양의 절기, 그 날을 갖다가 예수님 탄생한 날로 막 바꿔버리자. 그렇게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차피 모르기는 모르는 거니까. 그 습관이 거의 있거든. 그 이제 12월 달에 로마엔 명절이 3개가 있었어요. 그 3개 중에 그 동지에 가까운 그 절기 그걸 예수님 탄생한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한번 대충 계산해 보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 그 어간에 예수님 탄생한 게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자, 23장은 명절이고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련돼 24반열로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24반열 다 나눴으면 좋겠어. 그래서 24반열 그래서 이제 1월 상번으로 된 사람들은 1월달 첫째 주간, 둘째 주간을 갖다가 막 교회 청소부터 기도까지 해가지고 막 온통 그분들이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때는 막 새벽기도 다 나오고 그 구역 사람들은 다, 그 반열의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상담, 신방도 그 주간에 그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야.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좀 성경대로 한번 해본다 하면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늙은 교회는 안 될 겁니다. 말 안 들으니까. 젊은 교회, 개척교회 혹은 그 선교사님들이 새로 말씀을 짚는 곳, 철두철미 성경대로 해버리는 거라. 그럼 편해요. 처음에만 길들이기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뭐든지 성경대로 해보니까 그게 제일 쉽고 제일 편해요. 또 제일 옳고 또 말이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다 무시해버렸는데 24반열로 나누어하는 거 참 좋습니다. 아니면 교인들 전체에 24반열로 나눌 수 있겠고, 아니면 재직들만 24반열로 나눌 수도 있겠고, 그럼 참 좋아요. 25장은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 그런 법을 기록합니다. 25장은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 26장은 상벌. 이 율법을 지키면은 무슨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무슨 저주를 받을 거다. 7배나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징벌이 때려온다.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해놨어요. 25장까지가 사실 법률이라, 율법이라. 그리고 26장은 상벌 규칙이고, 27장은 부칙입니다. 자, 이제 책을 덮어버려 봐요. 책 덮어놔고. 레위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1장부터 7장은? 제사에는 첫째?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됐다. 8장은?
제사장 취임식, 부장 위임식. 10장은 예. 교회 권위의 항법이지요. 11장은 먹는 거는 밝히네요. 12장은 산혈이 정결하게 된 기간. 13장은 예, 나병 진찰법. 14장은 나았을 때 정결 예식, 결례. 15장은 유출병. 16장은 속죄일과 대속죄일 구례. 17장은 17장 하나 빠지고 넘어갔다 그죠? 17장은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뭐 17장 딴 건 없어 그 얘기야. 절대로 피하고 기름 먹지 말다. 무슨 피든지. 여기 우리가 어릴 때는 여기요 아주 이 사냥터입니다 이게. 그 미군들도 와서 사냥하러 자주 오게 되고 또 사냥꾼들이 뭐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6.25 때 이제 그 빨치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총도 이 집집마다 있어가지고 그 칼빈 같은 거 늦게까지 숨겨놓고 쓰고 그랬어요. 그 뭐 담장을 뜯으면 막 실탄이 막 두루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냥을 참 많이 해가지고 노루피 사슴피를 많이 마셨는데 놀랍게도 노루피 사슴피 많이 마신 사람들 다 죽었어요. 돼지피 많이 먹는 사람도 죽었고. 전부 다 일찍 다 죽었어. 다 암이 걸려 죽든지 뭐 그래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물어봐요 그런 거 한 거예요. 그게 건강이 아니야.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그저 풍속 비슷하게 말하는 걸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산짐승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 좋을 택이 있나 그렇게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그래.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찢겨 죽은 것 이런 건 더 먹지 말라 그래. 그 부분은 상세하려면 설명이 깁니다. 어떤 피든지 먹지 말도록. 그리고 동물성 지방질은 달리는 쓰레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기름기 있다고 참 좋다고 또 먹어제킨다고. 기름지. 그 영양이 많다는 걸 기름지다 그래. 기름이 많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름기를 철저히 배제한다. 특히 동물성 지방질은 안 돼요. 그 식물성 지방은 좋은 줄 알지만 그 물론 좋습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것도 과잉할 될 때는 안 좋습니다. 그 육체 노동을 막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방질이 들어가도 타서 없어져요. 그 지방질은 아주 고칼로리죠. 1g이 9칼로리가 나오니까 굉장히 그 고열량이 나옵니다만은 그걸 많이 먹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피가 아주 좋지 않아요. 피가 아주 피가 맑아야 되는데 피가 걸쭉하게 끈적거리는 피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훈자 마을 사람들은요, 그 피검사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보고가 나왔어요. 피검사는 보통 눈동자, 그 안구에서 피검사를 하는데, 안구 혈청검사를 하는데, 안구 혈청검사, 안구 안에 정맥이 있거든요. 그 안구 안에서 동맥, 정맥의 그 농도 비율을 갖다 비교하니까, 우리는 보통 2대1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맥은 맑기가 1이고, 정맥은 맑기가 그 끌쭉한 게 2란 말이에요. 점도가. 근데 혼자만 1대1이라. 동맥과 정맥의 피가 똑같아요. 얼마나 맑게 사는지. 그 4대1 되면 죽습니다. 아무든지요. 피가 정화가 안 돼가지고, 콩팥 기능이 마비되거나 간 기능이 안 좋아지거나 해가지고 피 점도나 그 순도가 동맥 대 정맥 비율이 4대1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3대1 되면 전 폐인돼 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2대1이라. 그러니까 수명이 절반밖에 못 사는 거라. 피가, 그 사람 피가 얼마나 맑으냐. 그 수명이 거의 다, 사람의 생명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말하는 사람들이 120이 사는 것은 우리도 피가 배나 맑기 때문에 피가 잘 흐르고 머리가 좋고요. 그래서 그건 뭐 거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한 비결이 뭐냐. 음식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피가 맑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래요. 그 부분도 제가 요약해서 발췌해서 뭐 각주 처리는 못했지만은 그냥 인용구로 해서 썼는데 여러분 한번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정말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내위기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현대 의학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거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래봐요. 감기는요 약이 없습니다. 감기 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죽일 약이 단 한 톨도 개발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감기가 들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멍청하게 해가지고 아픈 줄 모르게 하는 약, 진통제만 있을 뿐이고요. 열이 올라오니까 열을 올라오지 못하게 해열제만 있을 뿐이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근데 감기약 중에 아주 좋은 약이 제가 있어요. 그 비방 중에 비방인데, 지리산 비방이라. 여러분, 요 산청에는요, 유명한 의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동의보감이 여 산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세요? 허준 여기 산청 사람 아닙니까? 허준에 가르치는 유이태가 여 사람이고. 그리고 마약 해독하는 약을 우리 지금 제가 있는 교회 바로 건너편의 마을에 지금 그 한의사가 개발했다고. 마약 중독이 해독된다고. 그리고 한 번만 요리 씹어버리면 충치가 6, 7년간 안 생기는 그런 약도 있어요. 역시 그분이 개발한 거예요. 잣나무 송진하고 뭐 몇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껌 씹듯이 한 번 씹으면 충치가 6년 동안 안 생긴다 그래요. 감기에 가다 얘기했죠? 예. 감기 아주 간단하게 나고 제일 빨리 낫는 거. 감기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열입니다. 열.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감기 들면 뭐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게 아주 하나님 방법이거든. 왜냐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열을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 내리는 약을 먹어버리죠. 그러면 감기가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냥.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이제 걸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프지는 않아요, 이제. 진통제를 먹으니까 멍청해져가 신경이 돌아가 뭐 아프지는 않지만 감기는 이제 확실히 걸립니다.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안 먹으면 고통이 있죠. 근데 안 먹으면 더 빨리 나서요. 감기약을. 병원에 가니까 감기가 너무 심해 병원에 가니까 그 며칠 되냐 묻더래요. 그래서 14일 됐다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루만 더 있으면 나서 버리는 건데. 그래서 참 다행히 왔기 때문에 돈 벌기 생겼죠. 의사들이. 그 감기약을 이제 먹어놓으면요 한 주일 더 있다 낫긴 낫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감기가 제일 무서운 게 열이기 때문에 열을 더 나게 만들어버려요. 해열제가 아니고 발열제를 먹는 거라. 그 발열제 중에 제일 좋은 게 꿀입니다. 꿀. 오. 그러니까 우리는 꿀물을 갖다 끓여가지고 한 사발 먹어요. 그리고 보일러를 구로 놔둬요. 구. 보일러 온도를 막 최고 높여 구를 놓고는 이불을 인대로 다 꺼내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불 밑으로 들어가요. 뜨겁게. 그래가지고 뜨거운 꿀물 먹었지. 꿀이 안에서도 또 탈 거지. 그래도 몸에서 지금 열을 내고 있는 판이지. 보일러 높여놨지. 이불을 덮었지. 그럼 제가 땀 안 납니까? 땀 나지. 그래가지고 이불 속에다 온도계를 넣어같이 해봐야 한 50도 되면요. 그냥 안 익을 만큼 익을만 하면 나오고요. 아니 그거 다 익을 때까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한 잠 푹 자고 나면은 땀이 착 나는데 그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이 머리는 컴퓨터 열 받으면 안 되거든요. 요건 열 받으면 안 되니까 요건 이제 물수건 같은 거 좀 찹게 해서 다 얹어놔요. 그리고 입술을 딱 덮으면 땀이 납니다. 입술을 내놓으면 땀이 잘 안 나요. 코는 이게 숨을 시간에 내놓고 입술까지 싹 덮어요. 그러면 땀이 나게. 땀 날 때까지는 좀 깝깝합니다, 그게. 근데 땀이 탁 나기 시작하면 시원하고요. 그것 때문에, 감기 때문에 다른 병도 많이 나서요, 그 바람에. 그래서 땀 4시간만 한 잠 푹 자고 나면 모든 감기는 상황 끝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가벼워져요. 이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감기에는 그저 무국이 제일이다. 무국을 그냥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뜨겁게 해서 끓여 먹고, 그냥 군불, 그냥 장작불 떼고는 땀 내버리는 거라. 왜냐면 그 인플루엔자 균이 열을 굉장히 무서운데, 38도, 39도가 되면 비실비실합니다, 바이러스가. 그럼 비실비실한 그 바이러스가 그냥 그 열에서 당장 죽지는 않지만은요, 4시간이 지나면 거의 죽다시피 하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림파구, 림프사이트 이런 것들은 60도가 올라가도 안 죽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장균은 70도 올라가도 안 죽어요.
70도 올라가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균들은 고온에 강하고 이제 유해균들은 고온에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40도가 그들에게는 한계라. 그래서 40도까지 몸이 올라갑니다. 열이 안 죽어요. 여기만 이제 머리만 좀 차갑게 해봐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위험한 수가 있어요. 국민학교 이상 졸업했다 그러면 염려할 거 없으니까 머리만 차게 해주고 몸은 뜨게 간단히 낫습니다. 근데 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상당히 많은 병들이 고열을 가지고 하면 죽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가면요 진흙병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진흙병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진흙을 갖다가 가마솥에 끓여요. 범벅을 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주워야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루에 넣어가지고 비닐포대에 넣어가지고 그 진흙을 가지고 사람 그 아픈 부위에 놓고 그냥 찜질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암도 나서고 위장병도 나서고 온갖 병을 다 치료해요.